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이돈의 참견입니다. 벌써 저희가 13회차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우선 저희가 우리 멘토님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WM 스타자문단의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면은 멘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약간 느낌이 개인 상담을 받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궁금한 거 정말 많이 질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은 또 어떤 고객님의 사연이 와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고객 사연 제목은요, 국민연금 주부도 받고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36살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랑 함께 배당주 영상을 보고 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없는 주부인 제 노후를 위해 준비할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금액은 부담이 되어 국민연금 임의 가입 중 월 9만 원을 30년 납부 시 추후 월 53만 7,1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연금 투자의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멘토님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일종의 공적연금제도라고 하죠. 사적과 구분되는 공적연금제도인데 이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은 되고요. 그리고 노후에 아무래도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할 시기가 될 때 그때 이제 보험금을 받는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그리고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18세에서 이제 만 60세 미만에 해당되는 이제 근로자 또는 이제 사용자, 이제 고용주를 말하는 거고요.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다른 그 의무가입자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업장 가입자와 이제 지역 가입자는 좀 많이 익숙해요. 근데 이제 임의랑 임의 계속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설명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임의 가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업장 가입자나 이제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네. 이제 이분들이 아닌 만 18세에서 59세 사이에 연령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연금 가입자 또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을 받으신 수급자들의 어떤 배우자분들 이제 통상적으로 가정주부분들이 아마 많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또 꼭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공적연금들 얘기하잖아요.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여기에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이제 배우자들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퇴직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뭐 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제 뭐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이제 좀 유행하고 있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에 해당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납부 유예를 받으시는 군인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지금 국민연금 납부를 하시는 게 더 나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임의 가입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의 가입 보험료하고 그 납부 제도로 일단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실상 그 돈이 많아도 임의 가입 제도 하에서 보험료를 무한정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쨌건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최소 9만 원에서 올해 7월에 이제 변경된 소득월의 따르면은 지금 49만 7천 원까지 그러니까 9만 원에서 49만 7천 원 사이에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해진 금액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납부를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개인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좀 조정이 당연히 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단이 최소 9만 원 미만으로는 이제 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9만 원이 이제 최소.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연자의 경우에도 이제 월 9만 원의 납부 여력이 만약에 되신다 그러시면은 사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을 추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연금이 어쨌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내 보험금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보면 상당히 이게 파워풀한 제도가 맞고요.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뭐 일정 부분 좀 같이 그 납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접 준비를 미리부터 하시는 게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한 개 드려보고 싶은 게 무조건 많이 내다가 나중에 여유가 좀 안 되면은 그때는 조금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물론 뭐 내가 여유가 된다면은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아까 이제 9만 원에서 49만 7천 원까지 이제 월 납부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아무래도 소득액이 적은 분들께 좀 사회보장, 즉 그 생활보장의 어떤 기능을 갖다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납부보험료가 작을수록 이제 속된 말로 가성비라 그러죠. 그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임의 가입자분들은 소득이 지금 아무래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대한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렇죠. 그 부담이 분명히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좀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먼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중에 연금을 지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그런 쪽인지 아니면은 납부 개월을 채워서 일단 연금을 수령하는 게 목표인지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이제 좀 정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어떤 그 나의 연금 플랜을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게 더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연자분도 보시면은 아까 그 9만 원으로 책정을 딱 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가장 이 구간이 가성비가 좋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액은 뭐 조정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 기준에서 납부 계획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적절한 납부 금액을 선택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적연금 말씀드렸으니까 또 반대편에는 보면은 또 이제 사적연금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적연금으로 보면은 이제 뭐 IRP나 그다음 이제 연금저축이라는 말로 이제 대변되는 개인연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구분 기준은 납부 기간 동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냐 안 받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상품들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그렇지 않은 상품은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입액 중에 연간 최대 400만 원 그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금 수령할 때 세법상 말한 연금 수령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연금소득세가 상당히 저율로 3.3에서 5.5%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세액 공제는 이제 연 소득에 따라서 좀 공제율은 차이가 있는데요. 총 급여 기준으로 해서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16.5%의 그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고요. 5,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13.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사실상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고요. 1년에 불입 가능한 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 55세가 넘었었을 때 통상적으로 한 10년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연금 형태로 수령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크게 신탁, 펀드, 보험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가 요새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이제 또 은행에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가입을 하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연금도 넣고 세금 혜택도 받는 그런 일석이조의 상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동안에 별도의 세액공제나 이런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또 세제 혜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10년 이상 이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요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이제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때 발생했던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그 소득을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떼는데 이제 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거치식 1억 그리고 월 적립식 150만 원까지는 이제 조건부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또 주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이제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금보험의 특징은 이 상품은 상품을 가입했을 때 적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치를 해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거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수령을 할 수가 있죠. 연금 수령은 정해진 기간만큼 수령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연금보험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장점은 종신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외에 이제 지금 멘토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지금 연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정보와 꿀팁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상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적연금 얘기하다 보면 다들 세액공제 그리고 비과세 뭐 이런 그 세금 혜택에 사실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두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연금 자금을 어떻게 내가 운용해서 수익을 높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부분들은 세금에 비해서 약간 좀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저금리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연금 자산이 좀 장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내가 이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방치해 두게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실질 가치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따라서 이제 시장 환경에 맞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펀드나 ETF 같은 이런 투자 상품들 좀 저는 적절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신 이제 그렇다고 내 성향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또 투자하는 것도 이제 좋지는 않고요. 내 성향에 맞게 투자 비중을 설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은 하되 그런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주기적으로 또 점검도 하고 이제 또 그때그때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언제? 아무래도 생업에 바쁜 직장인 분들이 막상 이게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가 말처럼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연금 상품들과 관련돼서는 아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들 대부분들이 모델 포트폴리오, 추천 상품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 상당히 유행하는 상품이 있어요. 은퇴 시점까지 장기간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TDF라는 펀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퇴직연금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 이점을 안전하게 노려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를 아무래도 기본 원칙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사실상 줄어들어요. 이 변동성이란 게 이제 그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퇴직연금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뭐 이렇게 아주 길게 운용해야 되는 초장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연금 자산이야말로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거에 이제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언덕아래로 이제 굴리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눈덩이는 작지만은 언덕이 이제 가파르면은 그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이제 아무래도 좀 투자 초기에 좀 지루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인내를 하고 이제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계속 끌리고 이제 뭉치다 보면은 어느새 노후 자산이 충분히 모였구나라는 이런 뿌듯함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정말 많은 퇴직연금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목표 수익률이 좀 높은 상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라면은 원금 보전이 이제 또 중요하니까 변동성이 조금 낮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 그리고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 모두 파이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